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 숨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암호화폐 시장, 그중에서도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랑요,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건데요. 용어만 들으면 좀 딱딱하죠. 네, 맞아요. 근데 걱정 마세요. 이게 아주 기묘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터더캔이라는 요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터더캔이요. 네, 칠면조 안에 오리를 넣고 그 오리 안에 또 닭을 채워서 통째로 굽는 요리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들여다볼 암호화폐 기업들의 상장 전략이 바로 이 터더캔 같다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정말 딱 맞는 비유죠. 그 요리 구조를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집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가장 바깥에 큼직한 칠면조가 바로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칠면조가 스펙이다. 네, 스펙은 그 자체로는 아무 사업도 안 해요. 그냥 현금만 잔뜩 들고 증시에 먼저 상장한, 뭐랄까, 말 그대로 껍데기 회사입니다. 껍데기 회사요? 네, 목적은 딱 하나, 괜찮은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합병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칠면조 스펙이 사냥에 나서는 거군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오리나 닭은요?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잠재력 있는 비상장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들입니다. 아, 이 기업들은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가치를 관리, 운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펙이라는 칠면조가 이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오리를 꿀꺽 삼키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정식 IPO 절차 없이 곧바로 증시에 상장되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와, 일종의 지름길인 셈이네요. 딱 지름길이죠. 상장을 위한 지름길이라, 듣기에는 솔깃한데 이런 방식이 시장에서 늘 좋게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스펙이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이 막 넘쳐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정말 광풍이었죠. 근데 일부 스펙들이 자금을 엉뚱한 데 쓰거나 좀 부실한 기업과 합병하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았어요. 하지만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래프트킹스처럼 스펙 합병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례도 분명히 있고요. 아, 거기가 스펙이었군요. 네, 특히 규제가 까다로운 암호화폐 기업들한테는 이 터더캔 방식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터덕캔 전략이 실제로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기업들을 한번 만나보죠. 첫 번째 회사는 이름부터가 아주 노골적이네요. 이더머신. 하하, 이름 그대로 이더리움을 위한 기계라는 뜻이죠. 네. 이 회사는 스펙 합병을 추진 중인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인데 이 분야에서 거의 2, 3위 안에 드는 상당한 규모의 플레이어입니다. 오, 굉장히 큰 회사군요. 네, 이 회사의 철학이 아주 확고해요. 스펙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이미 상장할 자격이 충분한 우량 기업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쓰는 도구다라고 말하거든요. 와, 대박한 자신감이네요. 우리는 이미 A급 선수인데 절차가 귀찮아서 이 방법을 쓸 뿐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말로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증명하는 방식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오, 어떤 방식인데요?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 회사 창업자이자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무려 15만 개를 회사에 그대로 출자했습니다. 잠시만요. 15만 개요?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네, 15만 이더리움이요. 와, 지금 이더리움 시세로 계산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죠? 개인이 이 정도 자산을 회사에 그냥 넣는다는 게 이 업계에선 흔한 일인가요? 전혀 흔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베팅이에요. 그렇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건 공개 시장 투자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나는 이 사업에 내 전 재산을 걸었다. 내 이해관계는 회사의 성공, 그리고 당신들의 성공과 100% 일치한다. 그 어떤 사업 계획서나 화려한 발표보다 강력한 신뢰 징표인 셈이죠. 15만 이더. 정말 모든 걸 걸었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보는 이더리움의 미래는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이다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료에 신뢰 계층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더머신은 이더리움을 그냥 사고 파는 투기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더 큰 그림이라면요? 이들은 미래에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기술 생태계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필수 기둥이 바로 신뢰라고 봅니다. 아, 신뢰. 네. 그리고 그 신뢰를 기술적으로 구현해 주는 게 바로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가 내놓는 결과나 데이터가 진짜인지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증하고 보증해주는 역할, 그런 기반 기술로서의 가치를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디지털 세계의 공증인처럼요. 맞아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신뢰의 기반, 즉 신뢰 계층으로서의 역할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군요. 미래 기술의 핵심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거지적인 관점이죠. 15만 이더를 쏟아부은 자신감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와, 15만 이더를 넣은 것도 대단한데 비전 자체도 단순히 가격 상승만 보는 게 아니었군요. 신뢰를 쌓겠다는 철학이라. 그렇죠. 그럼 이런 묵직한 접근법 말고 좀 더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기업 사례도 자료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반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페리온 디파이인데요. 하이페리온 디파이? 이 회사는 시작부터가 드라마틱합니다. 원래는 의료기술 회사였는데 사업 방향을 180도 틀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의료기술에서 암호화폐 디파이로요? 엄청난 피봇이네요.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냉정하게 말해서 아주 혹독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이후 이 회사 주가가 무려 75%나 폭락했어요. 75%요? 와, 제 주식 계좌가 저랬다면 저는 아마 한 일주일은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회사가 거의 패닉에 빠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의 대응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주저앉기는커녕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해요. 오, 어떻게 말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수익 모델을 무려 5개나 만들어서 실제 블록체인상에서, 즉 온체인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6개월 만에 5개 수익 모델이라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혹시 그냥 수익 모델이라고 포장만 한 실속 없는 계획일 가능성에 대해 자료에서 언급된 건 없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들이 내놓은 전략들을 뜯어보면 꽤 구체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주 직접적으로 토큰 가치를 방어하는 전략이에요. 토큰 가치 방어요. 네, 하이퍼 리퀴드라는 자체 플랫폼에서 나오는 수익의 9%를 떼어서 자기 회사 토큰인 하이프, HYPE를 시장에서 계속 사들입니다. 아, 이건 우리 회사가 돈 잘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우리 주식, 토큰 가치를 올리는 데 쓰고 있다는 걸 시장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회사가 직접 자기 토큰을 사들인다. 이른바 바이백이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전략은요? 두 번째가 이 회사의 야망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바로 혁신을 통한 시장 파괴입니다. 시장 파괴? 이 하이퍼 리퀴드 플랫폼에서 뭘 거래할 수 있게 하냐면 테슬라나 코인베이스 주식 같은 전통적인 자산에 대한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테슬라 주식을 거래한다고요? 네.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이 거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아, 주말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와, 24시간이요. 네. 밤에 잠들기 전에 갑자기 테슬라 주식을 거래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규칙 자체를 흔드는 시도입니다. 그러네요.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강점인 잠들지 않는 시장을 전통 자산으로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75% 폭락이라는 위기 속에서 이런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한쪽은 우리는 왕이 될 상이다라는 묵직한 신뢰와 비전으로 승부하고 다른 한쪽은 벼랑 끝에서 빠른 실행력과 혁신으로 생존을 넘어 확장을 노리고 있고요. 네, 정말 극과 극이죠. 그럼 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자료를 보면 투자자들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공포와 장기적인 희망이 뒤섞여 있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뚜렷한 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울증이요? 네, 먼저 차가운 현실, 즉 단기적인 우려부터 보죠.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21일 8만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30%나 폭락했습니다. 30%면 정말 큰 하락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2022년 내내 이어졌던 그 끔찍한 크립토 윈터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하, 이더리움도 8월 고점 대비 거의 40%가 빠진 상태고요. 듣기만 해도 한기가 느껴지네요. 그럼 이런 트레저리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당연히 차가워졌겠군요. 네, 그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로 유명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아, 마이클 세일러. 네, 한때 이 회사 주가는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보다 1.2배나 비싸게 거래됐어요.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이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이제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라고 무조건 웃돈을 얹어주진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파티는 일단 끝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시나리오? 또 다른 크립토 윈터가 찾아오는 걸까요? 바로 그게 지금 시장에 던져진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번 하락이 과거의 그 길고 어두웠던 겨울과 똑같은 패턴일까? 네. 그런데 자료는 동시에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장기적 낙관론의 근거들도 제시하고 있어요. 오, 희망의 근거는 뭔가요? 가장 큰 첫 번째 근거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과거 암호화폐 시장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변동성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수들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월스트리트의 복룡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 드디어 기관이라는 큰 선들이 경기장에 들어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일종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체질 개선이라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점이네요. 또 다른 근거가 있나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혁신의 힘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하이페리온 디파이 CEO가 남긴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본다. 와... 이게 그냥 한 사업의 구호가 아니라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에 얼어붙는 와중에도 이 업계의 개발자들은 밤낮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과 생태계의 발전 속도가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얼어붙어도 그 밑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세가 더 깊어져서 또 다른 크립토 윈터가 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네. 하지만 ETF를 통한 제도권 편입,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 같은 시장의 근본적인 성숙도를 고려하면 설령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는 기대감 또한 강하게 공존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칠면조와 오리, 닭이 합쳐진 터더캔이라는 기막힌 비유로 시작해서 15만 이더라는 압도적인 신뢰를 보여준 이더머시. 네, 그리고 또 75% 주가 폭락 속에서 24시간 거래라는 혁신으로 맞서는 하이페리온 디파이의 극과 극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 시장 전체가 겪고 있는 단기적인 고통과 장기적인 희망의 줄다리기까지 짚어봤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자료들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펙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전통금융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앞으로 계속 곱씹어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1년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본질인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이 여전히 주 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을 때 아, 과연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더 많이 바꾸게 될까요?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결국 기존의 규칙에 순응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들이 들어옴으로써 상장 기업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뿌리부터 박히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미래 금융시장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